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12번째 기독교 윤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가 지난주 있었고 중간고사 이전에 저희들이 다루었던 세 가지 사랑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랑에 관한 것은 고전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사랑의 견해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 가지 것을 우리가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적 사랑에 관해서 살펴보았고, 또 하나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강조하고 있는 프란시스코적 유형의 사랑에 관해서 다루었고, 또 하나는 개혁주의, 종교개혁 전통의 입장에 있는 복음주의적 견해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과정 사상적 입장과 존재론적 입장에서 사랑을 이해해 보려고 우리가 합니다. 오늘 특별히 12번째 강의 시간에서는 과정 사상적 입장에 있는 사랑에 관한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과정 사상적 입장에서 사랑에 관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 과정 사상적 입장은 과정 철학의 우주론에 근거를 하고 있는 사랑에 관한 이해입니다. 과정 철학은 아마도 여러분에게 생소한 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정 철학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소한 철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과정 철학이라고 할 때 이 과정 철학은 상당히 복잡한 우주관을 가지고 있고, 그 철학적 논의를 쉽게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과정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과정 철학의 깊은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차원에서 과정 철학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과정 철학은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과 또 그의 제자, 대변가라고 알려져 있는 찰스 하촌에 의해서 발전되어진 철학이라고 보여집니다. 화이트헤드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화이트헤드는 영국 사람입니다. 런던 대학의 수학 교수를 지냈던 인물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트란트 러셀의 수학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논리 기호학이라든지 대수학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 학문을 전개해왔던 그런 철학자입니다. 이때가 이제 그의 나이가 63세였을 때에 학교 런던 대학을 은퇴하시고, 정년퇴임과 동시에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의 철학부에서 화이트헤드를 교수로 초빙하게 됩니다. 이 초빙에 화이트헤드는 응하게 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약 10년 동안, 은퇴 후에 10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작업을 한 내용,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과정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rocess philosophy, 혹은 이제 과정 철학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유기체 철학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오영환 교수님이 화이트헤드의 주저이죠. 과정과 실제, Process and Reality라고 하는 책을 번역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로 그의 책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말을 읽는다고 해서 이해가 쉽게 되는 것은 아닌데, 과정과 실제는 한국말로 꼼꼼하게 여러분이 살펴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용어 자체가 생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철학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책을 펼쳐보면 이전에 듣지 못했던 용어들, 개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한 철학의 기본적인 경험주의 철학이라든지 대륙의 철학과 같은 이런 철학의 기본이 되어 있을 때에 조금 쉽게 이해되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난 평가를 보자면 어려운 그런 학문이고 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과정 철학을 이해하려고 하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과정이라고 하는 말인데 과정, 프로세서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유기체, 과정 철학을 유기체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유기체, 오르게니즘이라고 하는 유기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유기체라고 하는 개념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과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전체적으로 좀 조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연이나 우주 및 사물은 모든 것이 하나의 과정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한다는 그 자체는 이미 과정적입니다. 태어나서 어느 정도 일정한 과정을 경험하다가 마지막에 사멸하는 이런 유의 형태가 과정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든다라고 하면 한 인간이 태어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그 자체를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여기서 과정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모든 것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 지나간다는 것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태어났다가 이미 사라지고 없어진다,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사실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과정적이기 때문에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명예도 그렇고 부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나의 모습도 그렇고 아름다움도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 철학은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영원히 존속되는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들이 있다가 사멸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것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변화할까요? 이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있지 않고 모든 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이유는 단순한데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화이트헤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관계를 본질로 한다. 이 모든 사물은 관계적입니다. 관계적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사랑에 대한 개념조차도 관계적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도 관계적이고 우리가 매 순간에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느끼는 그 고통, 고난, 재앙, 이 모든 것도 관계에서 유래되고 관계에서 파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이러스 같은 것도 관계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물망처럼 모든 사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성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좋은 것이 파생되어질 수도 있고 관계에서 나쁜 것이 파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돌멩이를 가지고 이 지구에 던지면 이 지구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물이 관계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The Butterfly Effect라고 하는 나비 효과인데 과정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사물이 본질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비 효과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나비 효과는 기상학자였던 에드워드 노튼 로렌즈가 1972년에 발표한 이론을 우리가 나비 효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나비 효과는 카오스, 혼돈 이론에서처럼 초기 값의 미세한 차이나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제가 강의 중에 여러 번 야구 매니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야구를 볼 때 아주 미세한 실수 하나가 전체 경기를 좌우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철학이라고 할 때 그 나비 효과에서 세상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작은 그런 효과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과정사상은 강조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존재, being보다는 becoming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being보다는 becoming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이 이 관계에서 변하고 바뀌고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지고 생성이 되어진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를 더 생각을 해보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궁극적 요소가 화이트헤드가 말하기를 현실적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이 현실적 존재를 그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actual entity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actual entity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구성하는 궁극적 요소입니다. 고대에서는 물이라든지 이와 같은 원소들이 우주를 구성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대에 들어서는 라이프니츠와 같은 철학자가 모나드라고 하는 당구공과 같은 모나드에 의해서 이 세계가 구성이 되었다. 많은 철학자들은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궁극적 요소가 뭔지 궁금해했고 그것을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이 우주를 구성하는 궁극적 요소가 actual enti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actual entity는 물리적인 요소와 또 정신적인 요소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actual entity, 현실적 존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화이트헤드가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 우주가 현실적 존재로 구성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화이트헤드의 개념 가운데 하나가 이 actual entity, 현실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좀 쉽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한 인간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한 인간이 구성된 것도 무수히 많은 현실적 존재에 의해서 형성이 되거나 만들어졌고 또 하나의 나무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 나무도 여러 actual entity, 현실적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우주의 모든 것이 다 이 현실적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현실적 존재라고 하는 게 궁극적 실제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적 존재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과정 사상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 존재에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현실적 존재는 관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현실적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이제 관계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현실적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기 원인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현실적 존재는 사물을 결정할 때에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내곡한 현실에서 결정하는 자는 결국 자기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관계적이고 그 조건을 고려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자기 원인적인 요소를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 존재는 의존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존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에 의해서 현실적 존재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사물은 관계적입니다. 관계를 본질로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계, relatedness라고 하는 이 관계가 본질적입니다. 우주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관계적이고 우리의 정신도 관계적입니다. 우리의 외모, 형태, 이 모든 것들도 단순하게 우발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의존적으로 관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관계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과정사상은 그리스적 유형의 사랑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스적 사랑은 사랑을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스트로게 이와 같은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에로스는 에라스타이의 용어이긴 한데 어떤 열정적이고 열렬한 욕망을 구성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죠. 지난번 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로스라고 하는 이 사랑은 일반적으로 성적 욕망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은 정욕적이고 육체적인 욕망을 지니는 또 그것을 지향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 에로스의 사랑은 가치에 있어서 상당히 저급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과정사상은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욕망과 에로스의 사랑과는 달리 그리스의 두 번째 사랑이 필리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필리아는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감정을 수반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인에게 필리아는 우정뿐만 아니라 가족 또 정치인에 대한 충성심과 어떤 공동체의 규율을 준수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에로스와 필리아의 사랑보다 더 지구한 가치를 지닌 사랑이 신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신적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 강의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정사상은 그리스적 사랑에 대한 비판적인 이유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비판을 했습니다. 사랑은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미 선언적으로 관계적이기 때문에 또 그 관계가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과 관계하는 것에 따라서 사랑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사랑에 대한 감정, 사랑에 대한 질적 요소, 이 모든 것들은 새롭게 그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과정사상은 고전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리스적 사랑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물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적 관계로 이해하고 있다 하는 것이 과정사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모든 사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이제 화이트헤드는 이런 것을 넥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물망과 같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물은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다. 이것이 이제 화이트헤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파생하는 것이 다양한 정서 및 감정을 드러냅니다. 사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 느끼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를 제시하는 이유는 과정사상이 모든 것들이 의존하고 있는 세계관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과정사상은 우주의 궁극적 요소를 현실적 존재로 이해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과정사상은 사물을 실체로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실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통 실체라고 할 때 원래의 모습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substance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실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근대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고 또 근대 사상, 시간적으로 근대에서 파생되어 있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실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실체는 자신의 존재를 위해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독립적 존재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사상은 독립적 존재는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에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거울을 보면 많은 상념에 잡히기도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생겼지? 코는 왜 이렇게 생겼지? 조금 코가 높았으면 더 미남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죠. 콧날이 좀 입체적으로
생기지 왜 이렇게 생기다 말았을까라고 거울을 보면서 가끔은 우리가 상념에 잡히기도 합니다. 내 얼굴의 모양새가 그런데 부모님에게 의존되어 있고 영향을 받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부모님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유사하게 닮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부모님의 그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개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랑의 개념도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이 관계에서 파생되어지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관계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과정사상은 사랑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형태이든 서로 공감하고 느끼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공감하고 상대에 대해 느끼는 그런 정서 및 감정이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죠. 그러한 관계에서 파생되는 것이 사랑의 성격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의 신학적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그런 방식이 전개되었는데 그분이 찰스 하촌이라고 하는 과정사상의 대변자로부터 배웠던 잔 캅에 의해서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신학적 논의는 대체로 클레어몽트의 명예교수로 있는 잔 캅 교수에 의해서 더욱 발전해 보았다라고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그를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캅은 과정사상을 사회적 이슈와 신앙에 접목하려고 노력한 그런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캅은 원래 부모님이 감리교 선교사였습니다. 일본의 감리교 선교사였기 때문에 캅은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에서 청소년기를 그곳에서 다 보내게 되었고 15세까지 일본에서 보냈기 때문에 일본 불교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와 시카고 대학 신학부에서 신학을 배웠는데 이때 그의 선생이 찰스 하촌이라고 하는 화이트헤드의 글을 읽고 수정을 해주었던 교정을 해주었던 그런 과정철학의 대변가입니다. 찰스 하촌이라고 하는 과정철학자에 의해서 캅이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찰스 하촌까지는 과정철학이라고 하는 우주관을 설명을 했는데 잔 캅이 이 찰스 하촌이나 화이트헤드의 그런 개념을 과정신학으로 만들고 발전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정신학은 미국 신학으로 보통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정신학적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캅에 따르면 첫째로 과정사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관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대상에 따라서 파생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과정사상에서 관계하는 방식을 파지 또는 파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의 prehension, 영어 사전에 정확한 의미가 드러나 있지 않는 단어입니다. prehension이라고 하는 파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파지, 모든 것을 포함한다, 모든 것을 느낀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파지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고 최근에는 파지라고 하는 말 대신에 파악이라고 하는 용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악이라고 하는 prehension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부여잡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take holding of라고 하는 말입니다. 관계하는 방식을 다르게 이야기를 해서 파악이다, prehension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정사상적 입장에서 사랑은 관계적 개념, relational notion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종류의 개념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와 같은 개념이 아니고 또 모든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는 그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요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사랑은 관계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랑은 실제의 차이성에 의해서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플라톤 이후 서구의 철학은 동일성을 강조했습니다. 동일성은 정체성과 보편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구 철학자들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이 동일성을 규명하는 데 시간을 다 보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동일성은 차이성이라든지 다양성을 배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 차이를 드러내고 그 차이에 의해서 그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존재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사상에서 이해하는 사랑은 존재의 차이성, 존재의 타자성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과정사상가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타자성의 용인, 닮지 않은 자들이나 같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 보면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나와 정체성이 다른 사람, 나와 동일하지 않은 존재, 이방인들에 대한 성경은 이야기할 때 도덕적 배려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 이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성서적이라고 보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 13번째 시간에서 과정사상을 조금 더 다루고 그 다음에 존재론적 사랑에 대한 존재론적 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